네, 자동차 상담 시간입니다. 캠핑이나 차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큰 차 시장을 놓고 자동차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니밴은 물론 초대형 SUV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자동차 시장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큰 차에 대해 살펴보고요. 자, 자동차 내장재 하면 가죽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 차에는 친환경 재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역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또 내용, 본인 차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다, 수리를 맡겨야 되느냐, 어떤 고장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또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방금 그 퀴즈 혹시 들으셨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 2020년 올림픽 치러지는 그 도시. 네. 1번 교토, 2번 도쿄, 3번 후쿠시마인데. 네. 힌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일본의 수도입니다. 예, 제가 게스트분들 오실 때마다 좀 재밌는 힌트를 부탁드리는데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노래 힌트를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정답인데요. 오랜만이야 많이 보고 싶었지만, 예, 이 노래입니다. 혹시 교수님 이 노래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전혀 음이 틀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저를 공격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 노래 조금 아시면 한 소절. 됐습니다. 예. 네. 자, 지난해에도 대형 SUV가 강세였습니다. 네. 초대형 SUV면 어느 정도가 큰 겁니까, 차가? 일반적으로 차가 이 국내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2.3m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작년에 이제 앞으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주차장은 10cm가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2.3m니까 일반 대형 SUV는 폭이 2m가 넘질 않습니다. 2m가 넘질 않고 또 길이가 5m, 4.5m, 5m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초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폭도요. 일반 주차장 폭하고 거의 비슷해요. 2,10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못 내립니다. 아예 꽉 막혀서요. 그러네요. 네, 길이가 5.3m가 보통 넘으니까 앞이 코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뒤에다 바짝 내더라도요, 앞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주차를 힘겹게 하더라도 내리기가 또 어렵겠군요. 못 내리죠. 아예 내리는 걸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작년부터 이제 대형 SUV가 국내가 나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나만의 안전한 이동수단이 욕구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SUV가 세단과 더불어서 시장의 반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 SUV가 흐름이 되면서 대형 SUV가 났어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인기를 끌면서 그것도 차가 폭이 거의 2m거든요. 이것도 일반 주차장에서는 못 내림이니까 돌아다니면서 큰 주차장을 타고 다녔는데, 지금 말씀하신 초대형 SUV라는 거는요, 나올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일반 가장 큰 승용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길이가 5.3m, 폭이 2.1m, 이거는 괴물이 지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차로를 지나갈 때 차로폭을 거의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운전할 때는 안 위험합니까? 운전할 때도 위험하죠. 차폭도 상당히 좀 넓고요. 일단 주차장 확보가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일반 공용 주차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3m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2개 정도의 주차 공간이 있어야지 한 대를 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초대형 SUV면은 어느 정도 크기야 조금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정도면은 이게 그냥 대형 SUV입니까? 초대형입니까? 대형 SUV죠. 이거보다 더 크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팰리세이드가 폭이 2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m라 하더라도 내릴 때 문이 약간만 열리니까 못 내리거든요. 제가 항상 저도 좁은 데 주차하고 내릴 때 많이 주차하지 않습니까? 내릴 때 좁은 데서 내리다가 저같이 나이가 들면 이제 몸에 쥐가 나거든요. 나오다가 힘주다 보면 쥐가 나서 들어가서 다시 주물르다가 나오고,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초대형 SUV 같은 데는 아예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열어도 5cm, 10cm 열리니까요. 아예 내릴 수가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가장 어려운 차가 시장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차가 굉장히 인기를 또 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초대형 자꾸 큰 차를 지향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작년부터 차박 문화가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안에 더더욱 실내 공간에 대한 편의성 이거를 이미 소비자들이 맛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가 넓으면 넓을수록 편하고 좋더라라는 이미지가 커지다 보니까 주차는 그다음에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보이는데 일상에서 타기엔 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주차 문제라든지 또 운전상의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조금 좀 불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형 SUV를 찾는 운전자 어떤 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겁니까? 일반 뭐 요새 SUV는 그만큼 세단만큼의 장점을 많이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예전만 하더라도 SUV 하면 오프로드의 대명사에서 좀 세단보다는 이 어떤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 자체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세단의 장점을 많이 흡수를 하고 고급 옵션이 들어가고 또 정숙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내 공간이 넓다 보니 더더욱 소비자가 열광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SUV가 세상의 대세가 되면서 소형이고 중형이고 대형이고 모두 다 대박나는 모델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욱이 한번 이제 내가 대형 SUV를 끌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차는 초대형 SUV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 차를 살 때 일생 동안에 한 4대에서 5대를 신차를 구입하는데요. 신차를 구입할 때마다 차가 동급이나 커질 수밖에 없지 이 크기가 줄어드는 차를 끄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미 대형 SUV의 맛을 봤기 때문에 초대형 SUV는 더 좋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이 차 크기의 최정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큰 차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커지진 커지긴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아예 주차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탱크를 몰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배기량 자체가 차가 일단 이렇게 초대형 경우에는 차가 무겁거든요. 무거우면 배기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신기술이 많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에는 또 연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원래는 디젤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디젤 엔진이 퇴출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국내 제작사들도 작년 12월부로 해서 디젤 엔진을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기존에 나온 디젤 엔진만 가지고 차가 출시하겠다. 앞으로 가솔린 엔진 자체도 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전기차나 수전기차 쪽으로 방향이 지향되고 있어서 아마 더 큰 차는 나오기 어렵고 더 커지게 되면 연비도 그렇고 아마 소유자들이 어떤 부담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측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내 같은 데는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차로 자체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운행할 때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또 큰 장점은 큰 차고 SUV가 차고가 높기 때문에 시야 확보라든지 또 큰 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가 접촉사고 생겼을 때 어떤 이 상대적인 부상의 정도나 이런 것들은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서로 교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또 하나의 트렌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초대형 SUV 말고 친환경의 흐름을 가고 있거든요. 자동차 만들 때도 친환경 소재 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만들 때의 과정 또 안에 들어간 각종 재료가 얼마큼 친환경 재료를 썼느냐가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실내 인테리어 중에서 고급차의 대명사였던 가죽에 대한 거 우리가 뭐 나파 가죽이라든지 이런 최고급 가죽들을 많이 썼던 것들이 프리미엄 차들이 어떤 대명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마 아시겠지만은 고급차인데도 불구하고 가죽이 사라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동물 사랑에 대한 거 동물 보호라든지 이 동물에 대한 어떤 이 배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가죽에 대한 것들 특히 뭐 가죽을 소재로 해서 옷 같은 것들도 많이 지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에 대한 소재도 친환경 소재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제작사들이 다 마찬가지로 동참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제작사에서 나오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실내 인테리어 소재들이 모두 친환경 소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트병, 재활용 페트병이라든지 폐플라스틱 같은 거라든지 또는 그 각종 이제 씨앗, 아마씨유라든지 이런 것들 추출한 이 추출 제품, 친환경 재료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어떤 손잡이
팔걸이라든지 심지어는 시트라든지 모든 소재가 친환경 소재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예.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변화가 자동차 업계에도 그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예. 부각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에 대한 거, 이산화탄소 문제,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내연기관차를 급격히 대체하면서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탄소 제로, 이산화탄소를 이 국내에서도 2050 탄소 제로, 2050년에 국내에서 탄소 배출과 흡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산업적인 부분들은 이산화탄소 감소시키려면은 실제로 비용 투자도 많이 되지만 경제 발전에 역행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함부로 산업 쪽에 접근하기는 어렵고 제일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예. 자동차에 대한 어떤 친환경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내연기관차만 판매가 불가능하고 친환경차를 섞어서 팔아서 총량제 개념으로 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차도 일단 차 완성차도 그렇지만 차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의 친환경화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일단은 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전기에너지도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걸 만들고요. 예. 또 소재 자체도 친환경 소재를 만들고 또 실제로 배출가스가 없는 무공해 자동차를 지향해서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무공해로 지향을 한다는 거. 예. 이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이고 의무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자동차 시장의 흐름 첫 번째는 초대형 SUV였고요. 네. 이어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이런 거였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고 오늘 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슬라생의 인기 코너다. 우리 교수님 인기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유튜브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동차 관련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먼저 유튜브로 고유경님의 질문인데요. 네. 2007년도식 오피러스입니다. 2에서 3cm 눈썹 길이 정도 크기에 흰색 물질이 자꾸 보입니다. 먼지라고 하기에는 털어내고 피톤치드도 뿌려보고 하는데 잘 안 없어지고요. 물티슈나 물걸레로 닦으면 표면에 붙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검은색 흰색 조각조각으로 남아있는데요. 방역업체에 문의했는데 실버 어쩌고 하는 해충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 먼지 같은 것 때문에 차에만 타면 알레르기가 생겨서 많이 힘든데요.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차에만 생기는 이런 해충이 또 있는지 또 어떻게 그런 건 없애는지. 없거든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요. 예. 사실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 실내에서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가 거의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07년 하게 되면 벌써 지금 15년 정도 된 차니까 예. 오피러스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된 차인데 당시만 해도 상당히 명차거든요. 근데 실내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따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 자동차에 대한 정비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 특이하게 이 차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또 이게 이 아토피나 알레르기 같은 거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일반 그런 정비 업체에서 이렇게 방역 같은 것도 저 취급하고 있지는 않죠. 없죠. 전혀 제로입니다. 그거는. 예, 따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예.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요새 실내에 대한 공기질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관심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실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유발될 수가 있고 그렇죠. 건강이라든지 또 안전운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0777번님께서는 초대형 SUV 일반 시내버스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시내버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시내버스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박스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이 바로 버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예. 버스도 뭐 크기가 일반 마을버스 같이 소형인 경우 11인승부터 뭐 최대 뭐 25인승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일반 아까 초대형 SUV를 보시려면은 우리가 끌 수 있는 승용차의 최대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세단 같은 데는 매끄럽고 디자인 자체도 좀 세련돼서 크더라도 좀 더 보기가 좋은데 SUV 같은 경우에는 차가 박스카 형태다 보니까 굉장히 더 커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시게 되면요. 너무 거대해가지고 이거 내가 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또 정도로. 주변에 차가 지나갈 때요. 거의 차로포하고 비슷할 정도로 폭이 큽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으로는 이 차를 주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사람이
내리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내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뒤가 해치백 형태로서 뒷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아마 자율주행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국내 차도 이런 기능이 있죠. 내려서 차를 집어넣고 뺄 때 예, 자동으로 집어넣고 자동으로 빼는 거. 예. 사람이 굳이 내리면서 이 뭐 문콕 테러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차 크기는 예. 초대형 SUV는 세단 일반 승용차 중에서는 가장 큰 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탱크처럼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서 내리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차를 안 끄는 게 낫죠. 예, 아니면 차를 들고 뛰는 게 낫습니다. 이러려면은.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는 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동수단 중에서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차가 사람을 끌고 다니면은 이게 얘기가 주객이 전도가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예. 0098번님 그랜드 스타렉스 11년 48만 킬로미터 탔습니다. 수리하면서 타고 있는데 몇 년 더 타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괜찮습니다. 2011년이고 주행거리가 아까 몇 킬로라고 48만 킬로미터. 48만이면 진짜 많이 끄셨습니다. 많이 타셨네요. 보통 1년에 주행거리가 평균 2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요새는 좀 약간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2011년이니까 13년째 되고 있는데 평상시 일반적으로 끄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2배를 끄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50만 정도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집중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타이밍에서 내가 이거 차를 바꿔야 돼 아니면 계속 수리해서 끌어야 돼 이거에 대한 이 난제가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서 택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차가 많이 고장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애지중지하는 차라 하더라도 과감히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죠. 바꾸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꾸실 시점이 아닌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생각지도 못한 부위가 뭐 서스펜션이 부러진다든지 이상한 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50만 킬로미터면은 우리 나이로 따지면 100세 넘어갔다. 100세까지는 해도 90한 7, 8세 정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이게 또 안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같은 거 운행할 때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위가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 물론 이제 차량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2, 3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무작정 중고차를 끌건 신차를 끄시거나 차를 바꾸면은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이점인데요. 어느 타이밍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오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48만 정도 되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한 이 정도 되면은 11년, 12년 정도 20만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은 뭐 영업직을 뛰시는지 뭐 아니면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진짜 잘 끌으셨습니다. 마지막을 또 칭찬으로 끝내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4746번님 차 천장 루프박스 무게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아요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SUV 같은 게 차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 지붕이라는 거 요새 모노코크 바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플레임 타입이라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 뼈대를 깔고 위에다가 덮개를 씌워서 흔들리는 것 자체를 잡아주고 뒤틀림 같은 걸 잡아주는데 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이 나온 게 모노코크 바디예요. 우리가 옆으로 움직이는 꽃게 있죠, 꽃게. 꽃게 보면은 속에 뼈대는 없지만은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이 지지대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차가 바로 철판 하나하나가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지붕이 왜 중요하냐면은 각 필러, A 필러, B 필러 기둥을 지탱해주는 지붕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무게를 얹을 때 너무 많은 걸 얹으면 안 돼요. 보통 이제 권장해주는 무게하고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운행을 하면서 계속 지붕에 이 누적된 피로도를 쏘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일반 세단이다 SUV에 따라서 차에 따라 좀 틀리고요. 지붕을 얹을 때는 너무 크거나 무겁거나 안 좋습니다. 별로. 그리고 무게중심이 위에 높아지기 때문에 달리기 성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흔들거리는 것도 더 심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무게에 대한 것들은 차마다 조금씩 틀리다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큰 거 말고 무게도 되도록이면 가볍게 하고 트렁크 쪽에 넣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1082번님 아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 뒤쪽에서 아주 맑고 청아한 똥똥똥 또는 통통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나 요철 부분을 넘을 때는 더 맑은 소리로 들립니다. 어느 정도 주행하면 소리는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안 들리는데요. 와이프가
여보 우리 차 뒤쪽에 누가 살고 있나 봐. 자꾸 노크를 하네라고 농담도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라고 하셨네요. 일단 머플러 쪽을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배기관 쪽을 한번 정비업소에 들리셔서 리프트를 올려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왜냐하면 이 뒤에 머플러라는 것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집어넣은 장치인데 이게 차가 오래되게 되면 소리가 커진다든지 소리가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배기관 쪽을 리프트를 올려서 밑에를 봐서 시동을 걸어놓고 상태를 보시게 되면 원인 금방 찾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